이제 신바님께 마이크를 넘겨봅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청년님 덕분에 분위기가 바르고 음, 훈훈해졌는데 네. 이제 찬물을 끼얹어 보려고 어떤 찬물이요? 네, 이제 선명한 바이든이라면 음. 3D처럼 움직이는 이제 미덕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인 미 대선의 중심 도널드 아하.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인물. 얘기군요. 네, 이 문제적 인물을 조금 다룬 그리고 왜 미국의 절반이 그를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약간의 단서를 제공하는 다큐멘터리 트럼프 미국인의 꿈이라는 다큐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도 정치인으로서는 함량 미달 같은데 저런 인물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됐을까? 네. 또 재선에 도전하고 있을까? 저도 궁금했는데 자, 어떤 답을 내놓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다큐멘터리는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다큐입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감이 저는 좀 큰 편이어가지고 잘 끌리지는 않았는데, 네. 한편으로는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서 네. 이제 이 다큐를 좀 끌리듯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큐에서는 트럼프의 주변 인물들과 그리고 트럼프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사부작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의 이름이 드디어 맨하튼, 부동산 제왕, 카지노 제국, 시민 트럼프, 배팅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에서 나타나다시피 화려하게 이제 등장하는 트럼프의 모습도 담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굴곡진 것들을 겪었던 트럼프 그리고 그가 도전했던 대권까지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뭔가 도전한 대권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큰 도전을 한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잘 이제 보다 보면 생각보다 또 단순하고 근데 또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조금 그의 이야기가 좀 담아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의 행동이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트럼프에 대한 여러 행동을 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네, 부동산과 카지노, 이 평범한 시민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서 성장한 인물인데 갑자기 다음 챕터가 시민 트럼프라고 하니까 의아합니다. 일단 트럼프 비긴스 이야기의 처음부터 좀 따라가 보죠. 아주 젊은 시절의 트럼프부터 조명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트럼프와는 좀 사뭇 다르고 또 엄청 매력적인 외양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좀 깜짝 놀랐던 면이 나홀로 있고요. 집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가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보이는 어떤 젊은 시절의 그의 열정 그리고 그의 패기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도널드 트럼프가 원래 먼저 유명했던 건 아니었고 트럼프가 부동산으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훨씬 더 유명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의 그늘, 아버지의 제약 아래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모습 그런 거를 이제 그리고 있다 보니까 되게 트럼프가 지금과는 다르게 엄청 야심만만한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엄청 논리적인 모습이라 좀 깜짝 놀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뭔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나 싶기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27살 때 이제 트럼프에게 누가 인터뷰를 청하면서 부를 잃는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나 출마하죠 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나. 네, 그래서 농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인가라는 오.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도약을 이루고 할 때 물론 그 자수성가한 인물이다라고는 할 수 없죠. 워낙 큰 재산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의 뒷받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부 스스로 해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국 자신이 뭔가 꿈꾸거나 어떤 이야기했던 것을 이뤄내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 좀 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한 사업 뒤에 이제 따라오는 그 특유의 약간 자만한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모습에서 따라오는 여러 스캔들 그리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파산, 재정 파탄의 위기는 그를 흔들어 놓기도 하는데요. 또 여기서도 트럼프의 특유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를테면 그 파산 위기 속에서도 그는 이제 기존에 재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혼자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가 그 파산 위기를 겪게 했던 그 건물에서 일했던
했던 건물에서 일한 여러 노동자라든지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여러 협력 업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모두 다 길을 잃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후로도 그렇고 절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오만함이 오히려 매력으로 비춰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선다면서요. 네, 2000년대에 좀 기업이 안정화되면서 사업을 조금 더 확장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 큰 부를 이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때 그의 능력이 한 번 더 드러나는 시점이 나옵니다. 바로 요즘 핫한 단어죠. 브랜딩인데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뭔가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는 꿈을 이뤘던 그런 트럼프의 이미지 이면에 네. 트럼프의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뭔가 다가가기 힘든 부를 가진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떤 독특함, 직설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가진 방송인으로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에서도 성공합니다. 트럼프가 한 기업 수습생이 이제 나오는 서바이벌 예능에서 You fired라고 그렇지. 외쳤던 그 장면도 밈과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트위터라는 이제 소셜 미디어 수단을 활용해서도 그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는데 예전에는 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기사 속에서 어떤 인터뷰 속에서만 있었다면 이제 직접 작성하는 걸로 좀 더 대중들에게 수만 가지 더 쉽게 퍼질 수 있는 그 미디어를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는 척, 가깝게 있는 척 하면서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요. 그리고 이는 대중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기폭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보수에 가까운 저소득 백인 노동자 계층들에게 큰 인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부의 축적을 말하는 중산층들에게도 지지를 받는데요. 그 인기가 사실은 이가 그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의 측근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는 정치 1도 관심이 없었다고. 오히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더 유명해질지, 어떻게 더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을지에만 이제 그런 게 더 몰두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에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느껴지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맞아요. 같습니다. 선동가로서는 정말 탁월한 능력자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뭔가 단편적으로 언론에서 보이는 그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게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층은 대체 어디에 있다가 그의 유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해주는 다큐인데 그리고 그가 아까 청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을 맞고도 번쩍 일어나서 주먹을 지켜들면서 그 성조기 앞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사진 그런 과도한 쇼맨십이 왜 이렇게 하나까지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의 약간 저질스러운 면, 좀 숨겨지지 않는 그의 저변도 드러납니다. 오만함과 더불어서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차차 부를 이루고 정치를 이제 차차 밟아나가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한 그런 모습도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뭐 욕심에 뭔가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모습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습관에서 연결되어서 수천억의 빚을 지면서도 계속 세워지는 그의 건물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내면서 세금도 면제받고 특혜받으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그의 일대기를 보면 사실 어딘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에게 과연 윤리나 도덕 철학 같은 건 있지 않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거를 보다 보면은 사실 요즘의 어떤 정치 한국의 정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동의 가치로 여기는 어떤 잣대나 윤리 도덕 의식이 개인의 이기는 욕심에 밀려서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잣대로서도 아무런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혹은 뭐 비리를 저지르거나 공적 자금 횡령했거나 하면은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즘은 엄청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요즘 정치인과 뉴스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다 트렌드인가요? 어쩌면 트렌드. 연결돼 있나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했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선한 사람, 올바른 사람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걸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외치던 위대한 미국은 어디 있는 걸까?
트럼프는 물론이고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다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궁금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거고 그런 다큐일 텐데요. 하지만 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었나, 어떻게 저런 근거로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보시고 싶다면 한 번쯤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또 다큐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요즘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는 이렇게 자극적이고 매운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 번의 어떤 말, 한 번의 행동으로 휩쓸려도 되는 것일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 해리스의 등판으로 흥미진진해지는데 이게 그저 여흥거리,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삶과도 직결된 이슈고요. 또 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리더를 뽑을 것인가, 지금의 우리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많은 작품 두 편이었습니다. 트럼프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트럼프 미국인의 꿈, 그리고 조 바이든의 자서전 약속해주세요 아버지까지 오늘도 좋은 책과 영화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컬처클럽 청년과 신바 우동준, 신보라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